제 일기 나를 찾는 여행에서 1강부터 4강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요. 여러분 처음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면도 외국 사람들은 있을 거고, 그래서 새롭게 제가 요약을 해서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건 다 몽땅 다 100%는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저희들 해야 2급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제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P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강이죠. 이거는 나를 찾는 여행에서 첫 강이 시작되어 있는데 제 소개를 제가 해드렸죠. 한국 푸드협회 제가 초대 분과위원장 지금까지 맡고 있고요. 자, 다문화 본부에서 원리테라피 원장을 지금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강의 이력을 말씀드린다면 푸드 강의 한 600개 이상을 했죠. 시간적으로 말하면 한 1200시간 정도 되고요. 다문화 가정, 일본, 태국, 필리핀, 몽골, 미국 등 학교 지역 아동과 국가보훈기관, 여성단체 등을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푸드테라피 관련된 노래를 11곡 정도 작사를 해서 제가 이제 작사를 하고 김승욱 선생님 음악 박사님께서 또 작곡을 봉사해 주셨습니다. 또 마음요리 공동 저자 제가 한 3편을 내서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자, 국경을 넘는 테라피라고 했는데 이거는 색채심리, 제가 이제 색채심리도 자격증이 있고요. 푸드테라피를 하기 위해서 웃음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제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자기 집 따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강사들을 교육시키면서 이게 하나씩 꿀팁으로 드리면서 강의하는 데 많이 도움을 되기 위해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푸드예술 치료의 목적은 뭐냐면 나 자신을 알아가는 즐겁고 행복함을 주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푸드예술 치료의 개념은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자연의 재료여서 꺼리낌 없이 다가설 수 있는 푸드의 특징이기도 하죠. 탄생 배경은 자기 자신의 깊은 성찰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자, 이거 설명은 뭐 학구적인 설명이라든지 이게 전문가적 용어는 하나도 쓰지 않고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왜 음식인가? 음식은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치료의 활용은 놀이도구로서 식품 매체니까 놀이도구라는 거는 이거 만들고 먹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놀이도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먹고 즐기는 놀이를 통한 자아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푸드라는 거는 오감을 자극하며 만나는, 맛있게 먹고 만지고 놀고 창의적으로 즐겁게 표현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 이 뇌가 활성화되고 깨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강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 안의 보석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제 막힌 담을 이제 뚫어내고 키를 준비합시다. 열려라, 짱! 이렇게 시작하고 했죠, 우리? 인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안의 보석과 만나는 시간을 이제 제가 가져봤어요. 내 안에 보석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갈고 닦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수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들고,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만들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가운데 내 보석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나를 아는 여행을 위해서는 내 얼굴을 잘 저희들 웃는 얼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얼굴을 설명을 드릴게요. 얼굴은, 자, 여기가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눈.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눈이 있는데, 요것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또 여기는 복이 내려오는 길이고요. 자, 여기 입을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쁜 말을 해야지 복이 담아지지, 남을 헐뜯거나 남을 피해를 주는 용어를 쓴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복을 담을 수 없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각인됐으면 좋겠냐 그랬죠. 그래서 얼굴을 보여드렸지만 먼저 우선 내가 내 모습이 어떤가를 먼저 겉모습을 먼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웃음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웃는 얼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내 안에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 얼굴부터 밝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경을 즐겨야 돼요. 그러려면 쉽게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역경을 즐긴다는 게 좀 어렵지만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 나쁜 습관은 나는 얼굴 인상이 안 좋은데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면 못 고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웃는 얼굴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비전을 만들어서 자기가 실습을 해보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러려면 의무와 가치 있는 비전이 뭔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단하지만 내가 얼굴 표정을 좀 밝은 얼굴 표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좀 의식적으로 저 사람 인상이 좋아서 참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 마음씨도 아주 좋을 거야.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실습은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작품이 끝나면 촬영을 하는데 그 제목을 붙여서 작품을 설명합니다. 반드시 긍정적인 말이어야 합니다.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안의 보석과 만나는 시간, 첫 시간인데, 요거는 이제 사랑으로 만든 기쁨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새로운 시작, 희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요거를 해서 카톡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자, 이 작품을 감상하기 바랍니다. 첫 작품이에요. 감사를 도성하는 자격이 있죠. 참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자기 표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1강은 이렇게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강은 푸드 표현예술, 미술 색채 심리는 또 푸드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혈액형이 뭔지
아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의 성격을. 내 성격도 내가 이런 성격이 있구나 하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또 내가 느낄 수가 있고요.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톡에 이 그림을 보고 내가 눈길이 가는 그림을 써서 카톡에다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 그림을 보고 가장 눈길이 가는 그림을 골라서 카톡에 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빨간색은 태양을, 빨간, 금색은 태양을, 빨간색은 자연을,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철학자 제너는 색채는 물질의 최초의 현상 형식이다라고 하였고, 플라톤은 백색에 의한 눈의 개방은 흑색에 의한 눈의 수축을 논하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핵심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푸드 효과의 효과는 창의성을 향상하고 감성 지수를 향상하고 독창성을 향상하고 예술 감각을 향상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한다고 했죠.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강의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만 저희도 핵심으로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이건 내가 이제 책을 몇 권 냈던 거고요. 요즘 병원에는 치료보다 근본원을 없애는 것이 음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웰빙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건강과 걸부된 질병 이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테라피를 이어져 가는 것이 푸드 예술 표현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강은 이제 이렇게 했고요. 3강은 나의 꿈 키우기 해서 김밥과 김밥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격 유형 진단을 여러분들 다 자세히 설명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다 그럼 기질별로 이게 어떤 건가, 머리형은 어떻고 가슴형은 어떻고 장형은 어떤가, 이거를 다 여러분들의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바꾸는 대화법이죠. 말은 뭐예요? 복을 담는 그 그릇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농담이라고 해서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적당할 때 말을 끊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도 굉장히 배울 점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똑똑 끊어버리지 말고 적당할 때 그 말을 못하게 끊고 그래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습관을 바꾸는 21일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충분히 반복되어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는 것에는 저항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몸에 익힐 때까지는 21일간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사람의 생체 시계가 교정되는 데는 최소 21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21일은 생각이 대뇌피질에서 뇌관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생각이 뇌관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심장이 시키지 않아도 뛰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1일 습관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습관을 들이려면 내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외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를 제가 그려놨는데 요것대로 한번 자기가 두 가지도 좋고 뭐 한 가지도 좋아요. 이걸 꼭 기록을 해서 자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여러분들 이 계획을 21일 동안 하는 걸로 여러분 약속합시다. 자, 오늘 김밥과 김밥 재료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제 표현한 처음으로 이제 푸드를 표현한 첫 작품인데 이 편한 하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밥 재료를 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외출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첫 작품인데 상당히 아주 훌륭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2강은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자, 3강, 4강은
푸드론, 히얼앤 나우, 삶을 달걀 4개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사인펜하고.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얼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뜻이고, 굴이라는 건 통로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얼굴은 정직해요.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신체의 근육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오묘한 것이 바로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답니다. 자, 삶은 날개 4개를, 그 느낌을 4가지 말로 선택해서 사인펜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는 팁으로 드리는 건데, 건강박수란 뭐냐.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으로 걷기도 하지만 적당한 영양 섭취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의 효과는 질병을 예방하고 긴장을 해소시키고 다이어트 된다고 합니다. 뇌발달, 경제적으로는 뭐 너무나 돈도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꿀팁이 되는 거죠.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은 이리가 지휘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제 함께 음악 과사님도 계시는데, 이는 피아니스트. 좀 신기하죠? 수리침이, 그 다음에 이제 345일의 경렬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것을, 침이나 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소개한 거 있을 거예요. 그거로 여러분들 건강도 유지하고, 건강하려면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는 걸 하나씩 제가 꿀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박수는 혈액순환이 되고 시력도 코감기도 여러 가지 좋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지 않는 부분을 박수로 이렇게 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박수를 치면서 하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선택 중에 삶을 달견을 표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업을 해서 보내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숙제도 잘하고 잘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강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그래서 2강부터 4강까지 여러분들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못한 게 있으면 다시 보충을 해주시고, 카톡에다 제가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뭐, 숙제라고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을, 다시 정립하고, 다시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좀 하세요 라고 선생님 얘기하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일 법칙을 꼭 실천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많이 달라질 것을 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고요. 강사가 원하는 건 꼭 한 번씩 실천해 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강부터 4강까지 여러분들 그 바쁜 가운데 자기 일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수업이 끝나면 또 직장을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이 강의를 듣고 잘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못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시라고 제가 1강부터 4강까지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강부터 4강까지 잘 경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